게임 프로그래밍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조작 이래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뭐 참컴 정도 들어봤다라고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나만의 뭔가 게임 하나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스타트하기 시동 걸기 위해서 일단 요 이클립스라는 친구 어떻게 쓰나 몇 가지 단축키 같은 거 구경해 봤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시스아웃이라든가 그런 자동 완성 기능들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바의 while문의 생김새를 구경을 한다라든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파이썬 당시에는 이제 while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콜론 한 다음에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을 적었다라면 이 동네는 뭐 while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소위 조건식이라는 걸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우리가 중괄호 안에다가 내용물을 밀어 넣는다라든가를 했었어요. 뭐 그런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Alt, Shift, G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자동 완성 기능들도 일단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아무튼 그 정도 제외하면 일단 우리가 또렷이 짚고 갈 만한 게 선언이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걸 살짝 짚어봤어요. 파이썬 동네처럼 그냥 맨 땅에서 넘버는 3 엔터 실행한다고 해서 그냥 넘버라는 이름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포멀하게 여러분이 그 넘버라는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숫자,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소위 인트 변수 이름으로써 쓰겠다 같은 느낌으로 그러한 내 마음속 결정을 우리 앞에 있는 이클립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정갈하게 인트 넘버 세미콜론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라면 인트 넘버는 3 세미콜론 같은 느낌으로 해서 거기다가 처음에 뭐를 담아두고 스타트 할 거냐 마치 파이썬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잡아두는 것도 일단 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 살짝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파이썬 동네라면 엔터 쳐가면서 그 다음에 자바 동네라면 뭐 예를 들면 세미콜론 마지막에 찍어가면서 한 줄 한 줄 적었던 거를 이 동네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까지 짚어본 게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의 양을 조금 부풀리는 디테일을 조금 살리는 내용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일단은 한 2주 완성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챙긴다라면 뭐 3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주파를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클립스 켜주시고 그 친구 켰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그래서 자 간단한 프로그래밍 흐름 여러분이랑 같이 구경하면서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컨닝 페이퍼를 준비를 했어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흐름 여러분이랑 같이 구경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 파이썬에도 있었던 거 사실 그런 친구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등등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미리 마련해 둔 컨닝 페이퍼를 일단은 어딨냐 준비를 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살짝 진행한 다음에 슬라이더를 조금 투자해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데이터 코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을 데이터 흐름,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코드 흐름, 얘는 이제 소위 실행 흐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흐름, 두 가지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 내 게임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또는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살짝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사유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우리가 같이 여러분이랑 같이 이클립스 켜고 이런 거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정리 슬라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해봅시다. 일단은 오늘 시간 여유를 조금 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자 지금 보시면 이클립스 딱 잠깐만요. 오케이. 돋보기님도 챙겨놓고 이클립스 딱 켜자마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우리 지난주에 만들었던 자바 프로젝트들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딱 나열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었던 그 점 자바 파일도 열어줍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저 친구는 지난주 거니까 오늘은 안 쓸 거예요. 저 친구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능숙한 솜씨로 이번 주에 우리가 갖고 놀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뉴 한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지난주처럼 여러분 왼쪽 위에 보이는 요 플러스 기호 있는 박스 오른쪽 세모 누른 다음에 하는 거를 또 동등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 우리 W3 그 다음에 실습이니까 프랙티스 정도로 할 수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갈 테니까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강타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열어가지고 src 폴더 오른쪽 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클래스 고른 다음에 우리 오늘도 또 자바 프로그램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점 자바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하되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추가를 하되 이 친구의 내용이 내가 이번 주에 만드는 이번 주 실습 시간에 현장 학습 시간에 만드는 프로그램 그 자체다를 의미하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 적어주시고 Alt V를 해서 이 친구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Alt V 치고 엔터키 치는 걸 빼먹었다라면 이 친구가 고지고대로 해줍니다. 그 메인인가 뭔가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보인다라면 그때는 그냥 메인 네 글자 적으면 그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요 메인 방금 전 봤던 요 덩어리를 자동 완성 쉽게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백업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요 src 폴더 열었을 때 요 쌀까마니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 괄호 열고 디폴트 패키지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 수업용 세팅 그대로 여러분 잘 해둔 거예요. 그 모듈인가 뭔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래요. 지금 봐봐요. 잠깐 그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26학번이 있었나? 26학번이 있습니까? 다들 어르신인 걸로 그러면? 그죠? 지금 제가 26학번 친구들이랑 이제 1학기 같은 경우는 전공자 친구들이긴 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컴소죠. 그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작년까지 수능 보고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파이썬 가지고 여러분의 창컴과 동등한 느낌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수업에서도 오늘 내용이랑 유사한 거 물론 거긴 파이썬을 쓰지만 을 같이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난주에 스타트를 했어요. 파이썬은 이제 뭐 기본 조작 그런 거 많이 막 3시간 동안 알려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파이썬은 프로그램 이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동으로 강제 종료해주고 그런 서비스 다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쪽과 유사한 느낌의 내용을 우리도 같이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의 입학 연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1학년 시절로 돌아가서 아직 창컴조차 배우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살짝 그 정도까지만 스킬들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둔 채로 한번 이런저런 목표들을 붙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콘솔 탭에 뜨는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잘 나오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목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우리 콘솔 탭에다가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컨트롤 F11 누르자마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SYS OUT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 저도 지금 지난주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대충 요상하게 작동했다가 오늘은 지금 한 방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 이 친구가 렉이 걸릴 때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땐 살짝 ESC 눌렀다가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목록에 SYS OUT가 떴다면 그때 그냥 엔터키 한 방 쳐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목표대로 이 친구가 잘 동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저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이런저런 영어 설명 나왔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println 해가지고 괄호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고 현재 우리 목표는 3을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요 괄호 안에다가 이번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 글자 3 한 글자를 적고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니까 바로 해보면 3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컨트롤 F11 딱 눌렀을 때 조그만 창 뜨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면은 거기 체크박스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F11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고 가려는 가장 기본 형태라고 기본 목표에 대한 우리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목표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그 변형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를 여러분이 봐보시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부분은 다 고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 구도상으로는 괄호 안에다가 우리 목표 달성하기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적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 그게 3이었지만 지금은 3이 아니라 5를 적은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번에는 콘솔 탭에 5라고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 목표가 뭔지 파악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내가 키보드를 쳐야 되냐.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장의 어떤 부분에다가 나의 요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되는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살짝 생각한 다음에 물론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적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클립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적절한 자바 코드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복합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3도 출력할 수 있고 5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예를 들면 3이랑 5랑 더한 결과를 알려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얘는 뭐 간단하죠? 이 친구는 단순히 괄호 안에 적어둔 글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콘솔 탭에 보여주는 친구가 아닐 겁니다. 파이썬 동네도 그랬지만 이 친구도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지금 그 계산해보고 싶은 바로 그거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 덧셈식을 적어놓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 친구는 여기에 적혀있는 요 3 더하기 5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덧셈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로 마지막에 남은 값 8이잖아요. 그죠? 그 8을 우리 눈으로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그냥 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헬로월드 출력해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쩔 때는 안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대로 복붙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참컴 해봤으니까 어르신들이니까 파이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파이썬에서 3 엔터 치면 3 얘기하고 5 엔터 치면 5 얘기해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일단 덧셈을 먼저 하고 그 결과인 8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더하기 말고 빼기도 있고 등등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 더하기 5 뺄셈 하고 싶어요. 3 빼기 5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라고 두 글자로 화답을 해줍니다. 이제까지 3이다, 5다, 8이다 얘기했던 건 사실은 양수 8, 플러스 8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3 빼기 5 하면 음수 2가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 얘를 그냥 2라고 말하면 양수 2가 돼버리니까 부호를 여기서는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을 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파이썬 동네랑 똑같이 자바 동네도 여러분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하고 싶다 막 3x5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Shift 8 하면 적을 수 있는 3 곱하기 5 하면 이 친구는 15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나누기 하고 싶다. 3/5 하면 자 이거 컨트롤 F10을 누르면 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3 나누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일단은 자바 동네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는 지금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파이썬 동네 한번 가서 볼게요. 얘도 지금 구구단은 똑같이 해요. 근데 3 나누기 5 하면 이 동네에서는 3 나누기 5, 달리 말하면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3은 10분의 6이기 때문에 0.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이썬 동네는. 근데 자바 동네는 지금 0입니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0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몫이 0이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초딩 저학년 나눗셈을 한 겁니다.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이로다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바 동네에서 그 0.6을 원한다가 아니라 몫이 아닌 나머지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그 나머지 뭐 유창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급스럽게 말하면 뭐 모듈러, 리메인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을 땐 Shift O 해서 퍼센트 기호를 연산자로 씁니다. 얘가 이제 나머지 연산자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셈이고 얘는 이제 3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컴 시간에 나중에 그 초딩 저학년 나눗셈을 하고 싶다라면 이 동네에서 나누기를 2번 //5 하면 그러면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 퍼센트 5 하면 3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몫이 0이다, 아니 나머지가 3이다 같은 느낌으로 한다라는 걸 구경을 해 보실 겁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살짝 이게 살짝 파이썬 특이기는 해요.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파이썬 동네가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든가 여러분 뭐 컴소 만약에 부전공한다란 말 C 막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구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동네에서는 몫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로 슬래시를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원하는 파이썬 동네에서도 몫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나누기 저런 별도의 연산자를 마련을 해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살짝 주의할 만한 거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말고 미안해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바 동네의 나눗셈이니까 얘는 몫을 물어보는 겁니다. 3을 -5로 나눈 몫은 얼마냐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몫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여기서는 0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몫이 0이다라고 판정했다라는 건 나머지는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어요? 나머지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은 A X 더하기 B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 곱하기 -5 한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1차식을 세울 수 있게 우리한테 숫자 2개로 분할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0 곱하기 -5 더하기 3 같은 느낌으로 지금 판단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하냐? 3 나누기 -5 하면 이 동네는 몫이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5 하고 플러스 나머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3을 빌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나누기 5 하면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몫은 -1이요. 나머지가 -2입니다. 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끗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음수 쪽을 플러스 나눗셈을 다루거나 할 때. 자, 우리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이게 가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좀 더 강렬해요. 뭔가. 언제? 이 친구가 예를 들면 그 수평선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예상한 대로 잘 동작하는데 밑에 있을 때 조금 오묘하게 작동한다라든가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차이가 살짝 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요거 잘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게임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요 음수를 자주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수랑 이렇게 곱셈은 사실 큰 차이 없는데 나눗셈을 여러분이 해서 예를 들면 뭐 절반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 같은 느낌으로 해서 다른 파생적인 2차 스탯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거나 할 때 살짝 이 친구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그래서 파이썬 동네랑 자바 동네랑 일단 연산자 생김새라든가 그런 거 비슷하고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뒤에서 동작하는 게 살짝 디테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숫자 덧셈 뺄셈을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숫자 노름을 할 때는 어쩌면 그게 살짝 필요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다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값을 최종적으로 얻고 싶냐. 근데 이런 봐봐요. 이런 나눗셈 같은 거 내 머리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뭐 미적 같은 거 한다 칩시다. 수학 공부 같은 거 한다 치면은 이 친구한테 나 대신 계산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괄호 안에다가 너 이것 좀 해줘. 그 다음에 결과를 나한테 출력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이 예시 프로그램에 전체 구도를 잡아놓고 그거를 살짝 써먹어 봤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중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이걸 단순히 콘솔 탭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예를 들면 어떤 내 그림에 X좌표로 지정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친구의 속도로 지정한다라든가 와 같이 중간중간 이 친구한테 계산을 맡기고 그 계산 결과가 내 게임의 어딘가 다른 부분에 적용되게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식들을 잘 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집어넣어두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두면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나눗셈을 해서 내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점프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덧셈을 누적하면 이제 예를 들면 자유낙하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등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근간은 지금 보신 거랑 똑같다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네가 무슨 계산해야 되는지 무슨 숫자 어떤 숫자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내 아이디어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린트LN 괄호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른 문장의 다른 부분에다가 넣게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게 자바 동네는 지금 괄호 안을 털고 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여러분 요거 꺽쇠 3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써봤겠죠? 그렇죠? 창컴에서 인터랙티브라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나왔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시작할 수 있게 봐봐요. 우리 지금 지난주 한 주를 다 털어가지고 이클립스 사용 방법 배운 셈이잖아요. 그런 거 생략하고 바로 재밌는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엔터 쳐가지고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파이썬은 그래도 되는 동네고 자바는 그런 거 굳이 서비스 해줄 필요 있냐? 왜냐면 회사에서 막 웹서버, 막 네이버 서버 막 이런 거 만들 때 쓰라고 해둔 거니까. 또는 이제 여러분 우리 벽 뒤에 보면 우리 에어컨용 리모컨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친구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1주차 때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컴퓨터 리모컨에 들어가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든 용도로 일단 자바 자체는 그 맨 처음에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용도보다는 뭐 그 용도로도 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때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웹 서버 이런 거 구축하는 데 쓴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의도 측면에서의 확장이 발생했다라고 아마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최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최소 전문직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런 뭔가 튜토리얼적인 서비스가 덜 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 내용 토대로 놓고 본다면 아무튼 그 꺽쇠 3개 같은 느낌의 엔터키 쳤을 때 나한테 최종적으로 결과 알려주는 느낌의 구도가 여기 지금 있다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게 다른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든가 나중에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잡아두고 자 그럼 이제 조금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약간의 우리가 그 있잖아요.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막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의 인격을 한번 부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우리가 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의 나이, 그러니까 정밀하게 말하면 이제 콘솔 탭 앞에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숫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본인의 나이와 우리 앞에 있는 사용자의 나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뺄셈을 합니다. 그 뺄셈을 해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 사람 눈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한번 봐봐요. 이 프로그램은 숫자를 결국은 세 개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프로그램 본인의 나이, 하나는 사용자의 나이. 자, 지금 코드 짜는 입장에서 컨트롤 F11 누르기 전에는 나중에 몇 살짜리 친구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숫자를 하나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 수를 뺀 차에 해당하는 숫자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 눈에다 전달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26학번 친구들이 이번 주에 파이썬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미 비슷한 거 이전에 해봤을 테니까 일단은 그걸 자바를 써서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나를 체크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는 일단 지워주시고 자, 컨트롤 F11 누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충대충만 그냥 넘겼었는데 아마도 이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을 실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다 다른 내용을 적으면 다른 실행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선언을 먼저 적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숫자 값들 몇 개를 각각 어떤 용도로 나중에 쓸 거냐를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트 적고 스타트할 수 있을 거고 자, 숫자 3개요. 그 중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건 프로그램 본인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본인이니까 1인칭을 써가지고 my age 정도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니까 이름을 적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건지는. 그런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니까 본인이 정한 이름은 위에서 내가 my age 말고 x라고 적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여러분은 x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언해서 정한 이름을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my age라고 적을 거고 자, 그거 별로 생각하기 귀찮다라면 앞에 적혀있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이름을 추종해서 적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겁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 뭐 예를 들면 뭐 20살로 돌아가 볼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nt 이제 my age 반대되는 사용자의 나이는 your age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세미콜론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차를 계산해서 담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int 값을 각각의 이름에 적절하게 담고 마지막에는 차에 담겨 있는 값을 sysout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용자 눈에 출력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다룰 예정이다라는 게 여러분 그림이 딱 일단은 뭐 파이썬 코드라든가 그런 느낌으로라도 그려지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 칠게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차는 your age minus my age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슬프게도 지금 보시면 이클립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즉시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주고 있잖아요. 봐봐요. my age는 우리가 정했어요. 따라서 나중에 차 계산할 때 그냥 거기 원래 담겨 있었던 우리가 지정한 20살을 꺼내면 됩니다. 근데 your a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값을 담지 않은 채로 이대로 컨트롤 F11하면 실행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계산을 뺄셈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낌이 쎄하다는 걸 이클립스가 감지를 해서 즉시 빨간 줄을 지금 긋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your age에 사용자의 나이, 사용자가 고른 같은 느낌이죠. 고른 본인의 나이 값을 담기를 먼저 해야지 your age에 적절한 값을 담아야지 나중에 your age에 있는 예를 들면 5살 꺼내고 내 나이 20살 꺼내가지고 뺄셈해서 마이너스 15라는 몇 살 차이 나는지를 차에다가 성공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주석으로 표현한 문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지금 적절한 위치, 얘보다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코드 적었습니까?
아마 프린트에 대칭된다라 말할 수 있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썼겠죠. 그렇죠? input 써본 적이 있겠죠, 다들? 근데 자바 동네는 조금 슬프게도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자, 봐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점 찍으면 이 안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바 동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뭔가가 우리도 잘 모르는 것들 있기는 한데,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out이라는 친구를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반대되는 in이라는 친구가 지금 들어있기는 합니다. 일단 out을 한번 볼게요. 우리 썼던 거. out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 친구는 뭐 이런저런 거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write도 있고 하지만 print ln 해가지고 뭐 다양한 거, 우리 아까 전에 int 값 출력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글자들도 출력을 해봤고, 그래서 출력을 하기 위한 기능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out 점 하면은 좀 더 정밀하게 system 점 out 점 하면 우리가 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in 한번 해볼게요. in 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read, 아까 write에 반대되는 read는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 나한테 int 값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한 내용들만 들어있다.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게도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컴퓨터, 그래요. 극단적으로 보면 저 지금 뒤에 있는 에어컨용 리모컨 봐도 사용자에게 뭔가 글자를 보여주는 패널은 있지만 저 리모컨에 키보드는 안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이버 서버에도 키보드 하나하나 다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바 동네에서는 출력은 그래 할 수 있다 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자바 동네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는 UOAge에다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5 적고 엔터키 쳤다면 인터값 5를 만들어 갖고 담는 기능이 살짝 뒤에 숨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있을 테니까 만들어 두시긴 했는데 우리가 걔를 살짝 소환을 하든가 조립을 하든가 같은 느낌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꺼내야 된다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풋 그냥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전에 나왔겠죠. 인풋 엄청 중요한 거니까 데이터 측면에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 엔간하면 키보드 달려있는 컴퓨터에서 쓴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적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이 자, 지금 선언 3개 잘 적었죠? 나중에는 여러분이 정한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귀찮다라면 저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따라서 한번 쳐봅시다.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의 현재 목표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고른 사용자 본인의 나이를 UOAge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가져간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우리 자바 프로그램의 바깥에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요. 그죠? 리얼 월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로그램 안쪽에 우리가 마련해둔 UOAge라는 자리에다 담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C사우스로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콘솔 탭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겁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예를 들면 3이랑 5랑 더한 결과라든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라든가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out, in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자,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C 정도까지 적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거 아마 맥이면 커맨드 스페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캐너라는 친구가 적당히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 보면 A Simple Text Scanner 막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 동네에서 프린터도 써봤지만 스캐너도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하는 친구에 반대되는 느낌의 뭔가를 따로 만들어 두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요 툴팁 설명, 미안해요. 요 컨트롤 스페이스 목록에 오른쪽 살짝 보면 빼기 한 다음에 java.util이라는 뭔가가 지금 회색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util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도 보신 적 있겠죠, 그렇죠? utility라는 거의 줄임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utility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컴퓨터 쓸 때 이게 뭐 프로그램이 utility다, 뭐 생산성이다, 교육용이다 그런 거는 뭐 그 구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애플 앱스토어라든가 그런 데서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카테고리명으로나 볼 수 있을 법한 되게 고전적인 단어긴 하죠. 뭐 여러분 자동차 중에 키 큰 자동차들 있잖아요. 뚱뚱한 친구들 SUV라고 부르는 거. 거기서 U도 유틸리티 약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써먹음직한 추가적인 뭔가가 java.util로 묶여 있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런 유틸리티 기능들 중에 하나로 유틸리티 클래스들 중에 하나로 스캐너라는 걸 만들어 두셨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system.out이라는 그런 친구들은 일단 java.util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엔터 쳐주시면 자 봐봐요. 엔터를 치면 뭔가 살짝 그래 스캐너라는 이름이 자동 완성됐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제가 SC가 그 10번째 줄이에요 지금. 근데 줄번호가 10인데 엔터 치면 이 친구가 1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적지 않은 뭔가 길다란 임포트로 스타트하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짓는 뭔가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파이썬에서 써본 적이 있겠죠? 임포트 랜덤, 임포트 타임 그래서 수입해온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일단 자바 동네에도 뭔가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쓸 때는 이런 임포트 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거를 맨 위에다가 적어놓고 스타트를 아마도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저걸 우리가 직접 적기는 아마도 귀찮을 것 같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java.util 동네 스캐너 수입해도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스캐너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파이썬의 임포트 문이랑 자바의 임포트 문은 사실은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뭐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클립스가 적당히 알아서 적어줬겠니 하고 밑에서 그냥 저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자 봐봐요. 여러분 나중에 뭐 과제한다라든가 영상으로 구경해서 그냥 적당히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요 스캐너 7글자 적혀 있는 거 보고 내가 아까 전처럼 엔터 쳐서 자동 완성 당하는 게 아니라 스캐너라고 내가 직접 키보드를 치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이클립스는 위에다가 그 임포트 문인가 뭔가를 적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오류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캐너라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름들을 자주 쓰게 될 건데 그럴 때 키보드 치기 귀찮아서라도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키 쳐서 그 이름을 적법하게 쓰기 위한 적절한 임포트 문을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맨 위에다가 따박따박 적어주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파이썬 동네에도 어떤 개발 도구들은 우리가 random.randint 하면 인풋문 자동으로 적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이썬 동네는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 우리가 참검 시간에 만든 게 아니라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인풋문 손으로 적고 스타트 했는데 자바 동네는 저거 막 나중에 막 20개, 30개 위에다 적어두고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 완성 당해 가면서 복잡한 이름을 적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 스캐너라는 친구 아까 전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친구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C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치 시스템이라는 친구처럼 C 사업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처럼 이 친구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C 동그라미 뭔가 F라는 불길한 글자가 있긴 하지만 해서 저 친구도 스캐너라는 친구도 클래스 이름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 자, 우리 지금 인트 값 3개 다룰 거야 라고 위에다 선언 적어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서 우리가 선언을 하나를 적을 거예요. 나는 인트 값 3개랑 스캐너 한 덩어리를 사용할 거야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선언을 적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캐너 한 대를 만들어서 쓸 거고 걔를 어떤 이름에다 담아놓고 쓸 거냐.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정하는 새로운 이름 적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우리는 네 번째 선언을 적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인트값 3개 담을 공간이랑 스캐너 한 대를 만들어 갖고 세팅해두고 나중에 써먹을 거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로 정하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앞에 거랑 동일한 이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바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 앞에다가 는 한 다음에 새로운 스캐너 하나를 만든 다음에 스타트를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스캐너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스캔을 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사용자가 5하고 엔터키 치면 숫자값 5를 스캔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는 자 이거 완전히 새로 적는 거니까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자 우리는 새로운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한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에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쓸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문자 N으로 시작하는 new를 적고 그럼 아마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이게 아마 키워드인가 봐요.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번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록이 이번엔 다른 목록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새로운 스캐너를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캐너 여기저기 아무 때서나 손쉽게 쓸 수 있게끔 새로운 스캐너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엔터키 치고 그러면 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새로운 스캐너를 어떤 거를 스캔하는 용도로 어디 있는 내용을 읽는 용도로 쓸 거냐를 괄호 안에서 우리가 세팅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system.in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ystem.in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스캐너를 물릴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시스템 점 하면 바로 목록의 최상단에 이렇게 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터키 조금 더 쳐서 이 선언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 방금 전 적은 선언은 새로운 이름 도입하면서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 하나 만들어 갖고 담아놓고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드디어 원래 목표였던 사용자의 나이, 사용자가 고른 나이를 UOAG에다 담는 문장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UOAG는 한 다음에 우리가 정한 이름 소문자 스캐너 적고 점 찍으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nextint라는 친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버전 해가지고 엔터키 치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구성이 끝나요. 세미콜론에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 오죠? 키보드용 스캐너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스캐너 이제 다음 줄 읽어주세요. 다음 숫자 하나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UOAG에 지금 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조금 슬프게도 파이썬이랑 다르게 요 자바 동네 스캐너는 그 있잖아요. 인풋 파이썬의 인풋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코드 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풋 한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라는 거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하고 그 결과를 뭐 여기는 X에다 담을게요 그냥 하면은 우리한테 먼저 프롬프트 글자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O 하고 엔터 치면 이제 그걸 X에다 담을 거예요. 그러면 X에 담겨 있는 값은 O 한 글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스캐너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왜냐? 얘는 스캐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sysout 해가지고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이 친구 나이를 입력하세요. 우리가 정한 프롬프트 메시지 먼저 출력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 지금 아무것도 추가로 출력되지 않지만 그 콘솔 탭에 terminated가 뜨지 않은 걸 봐선 이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요것도 자바 동네 이클립스에서 좀 불편한 거긴 한데 여러분이 직접 콘솔 탭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5살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UOAG의 5를 성공적으로 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봐봐요. 요 프린트 ln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요 안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글자들
을 보여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적어놨다라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프린트 ln 1 하면 1 적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2 하면은 다음 줄에 2를 적고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한두 곳도 없이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가 위에서 밑으로 쭉 헬로월드 헬로월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친구 마치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처럼 우리가 지정한 내용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린트 ln의 ln은 프린트 라인의 줄임말이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을 출력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한 내용을 출력해주고 마지막에 엔터키 쳐서 다음번에는 다음 줄부터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사실 프롬프트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만약 그게 싫다라면 다행스럽게도 그 ln을 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F10을 누르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할 때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거린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5 입력하면 요에 이제 5가 담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일단 구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래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안 적었다면 이제 우리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죠. yoage, myage에 둘 다 적절한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걔네 둘 다 멱살 잡고 꺼내와 가지고 뺄셈을 하고 그 차를 미리 준비해 둔 자리, 차 자리에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마지막으로 조합해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구성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sysou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 차이납니다 정도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바 동네에서는 꼭 큰 따옴표 쳐야 된다라는 거, 그거 제외하면 뭐 큰 어려움 없이 파이썬처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실행하면 잘 되겠죠? 여러분 컨트롤 F10을 눌러서 여기까지 했다면 실행 스타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콘솔 탭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나이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서 차가 잘 나오나, 내 프로그램의 나이랑 내 자신의 나이랑 뺄셈한 결과가 잘 나오나를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행하시는 동안 살짝 이 동네의 불문율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봐봐요. 이거 뺄셈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통은 봐봐요. 저는 지금 yoage 빼기 myage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요거 뒤집어도 되긴 하죠. 그러면 차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코드 짜셔도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물리라든가 뭐 컴퓨터도 보통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런 차를 구한다라면 원점에 해당하는 걸 우항에 둡니다. 뭐 V-V0 막 그런 거를 여러분 중학교 때 본 적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다른 애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재고 싶을 때는 기준에 해당하는 친구를 우항에 둡니다. 그렇게 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뭐랑 뭐 사이에 거리를 잰다거나 할 때도 둘 중에 주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구냐, 그다음에 타겟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구냐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뺄셈을 자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중심점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친구를 우항에 둔다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숫자들, 부호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고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이 우항이다 했을 때 차가 양수다라는 건 좌항이 더 크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죠? 그럼 그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X좌표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차가 음수다라면 내가 더 컸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점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나보다 X좌표로 친다면 왼쪽에 있는 거에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좌우가 반대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살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과쟁이들은 요거를 미적이라든가 그런 데서 맨날 보편적으로 원점이 우항에 있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데 혹시나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는 살짝 주입식 교육을 당해두시면 나중에 편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림 여러 개 띄워가지고 막 장애물 피하기 같은 거 할 때 뺄셈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원점을 우항에 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거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저 지금 프로그램 자체 나이가 20살이란 말이죠. 20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5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살 차이 납니다. 제가 15살 더 어린다라고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20살 하면 0살 차이 납니다. 뺄셈 했더니 결과가 0이다라는 건 저항과 우항이 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갑이라는 겁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256살 하면은 236살 차이 납니다. 제가 그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늙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이게 되네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봐봐요. 파이썬 3 더하기 5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3 한 글자 더하기 5 한 글자 가능하죠.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옵니까? 얘는 무려 3, 5 두 글자짜리가 나옵니다. 한 글자짜리랑 한 글자짜리를 붙이기 연산을 한 거예요. 덧셈을 하면서. 파이썬에서 이거 가능하고 여러분 이거 이미 써봤을걸요? 분명히?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자, 이젠 퀴즈예요. 3 더하기 5 한 글자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좌항과 우항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글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이썬 동네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왼쪽 손을 들어줄 거냐? 오른쪽 손을 들어줄 거냐? 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이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무려 이런 상황에서 둘 다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 메시지가 나요. 서로 둘이서 협의 잘 한 다음에 3주 뒤에 다시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꺼지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방금 본 것처럼 차가 뭐 마이너스 15살이었다 칩시다. 차, 살, 차이 납니다. 와 같은 덧셈식을 그냥 적었다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소리 좀 끌게요. 심지어 맥시멈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써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값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좌항과 우항이 동일한 str 형식이 되기를 원해서 한쪽에다가 그 염원을 상징하는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차 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먼저 구하고 그거랑 오른쪽에 있는 str 글자들이랑 붙이기를 하겠어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그래요. 근데 자바는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차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볼까요? 이 친구 인트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트 더하기 얘는 스트링 형식입니다. 아무튼 파이썬은 str 형식이에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는 인트랑 스트링이랑 싸우면 스트링이 이깁니다. 따라서 아까 봤던 그 파이썬으로 치면 str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효과가 요 좌항에 해당하는 차에 붙은 거라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알죠?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플롯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3 더하기 4.5 하면 결론적으로 3.0 더하기 4.5를 합니다. 소수점 붙은 게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랑 유사한 게 이 동네는 인트랑 스트링 사이에도 스트링이 더 우성이다 같은 느낌으로 형성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출력 결과에서 여러분 자주 구경해 봤다시피 글자 붙이기를 최종적으로 해서 그거를 프린트LN으로 우리 사용자 눈으로 프로그램 밖으로 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썬보다 자바가 더 편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프린트LN 하고 있고 얘 지금 숫자 덧셈을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메시지를 만들고 싶은 거였는데 여러분 메시지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무지성으로 더하기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동네. 그러면 알아서 형식을 맞춰준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예시 코드가 완성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살짝 보시면 이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친구가 요 스캐너라는 이름의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놨고 빨간 줄은 아니긴 해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이 줄 번호 왼쪽에
전구 마크랑 노란색 느낌표를 우리한테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Resource leak, scanner is never closed. 문 좀 닫고 다녀라와 같은 느낌의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꺼져라와 같이 문제 목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빨강색으로 두드러기를 내는 건 아닌데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니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리소스 자원이란 뜻이잖아요. 릭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서 치면 막 땅바닥에 흘린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단어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이 줄줄 샌다.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스캐너를 그냥 열어놓고 퇴근을 해버리면 전기세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온다. 자원 관리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우리한테 훈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우리는 사실 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요 메인, 요 마지막 문장 실행 끝나면 아예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저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면 내가 저 스캐너를 다 쓴 다음에는 아마도 여기가 되겠죠. 스캐너 나중에 안 쓸 거다라면은 점 하면은 이제 클로즈라는 친구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엔터 치면 세미콜론까지 자동으로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스캐너 새로 만들어서 바로 켜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쓰고 다 썼으면 닫는 거예요. 뚜껑 닫아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캐너라는 친구가 살아있는 영역의 범위를 줄이는 느낌으로 하면 노란 줄이 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그 자원 측면에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되게 그거잖아요. 되게 기후 위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란 줄을 보여줬던 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수업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원 그렇게 아껴가면서 게임 만들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런 훈수를 이클립스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낭비되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적절할 겁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 사장님이 나한테 한 소리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의 클레임을 막기 위해서 뚜껑은 잘 닫아주다. 같은 느낌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자, 이 지금 만들어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 자체의 전반적인 구도 내지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나, 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실행할 때 마이너스 15살이라 뜨나 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중간중간 몇 가지 새로운 게 튀어나오긴 했고 훈수 두는 것도 구경했었고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랑 살짝 차이점이 있었다. 그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둔 채로 정리 슬라이드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이 있기는 하단 말이죠. 그 본론을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살짝 짚어보고 오늘은 퇴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하고 스타트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별표를 제가 찍어놨잖아요. 이 별표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있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 수업 중간고사 시험에 내지 않겠다라는 중요하긴 하죠. 의미를 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1주차 수업자료 열어보시면 걔는 아예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있다는 건 그 수업자료, 그 .pdf 파일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사가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나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1번 3년, 2번 30년, 3번 300년 막 이런 식으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한다라든가 할 때는 이 별표 부분은 영상 쿨하게 빠르게 넘긴다라든가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지금 왜 이걸 꺼내고 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우리 수업에서 지금 시점에 같이 한번 구경해 볼 만한 내용인데 걔의 실체를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납득을 시켜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 내지는 좀 지엽적인 내용 같은 거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만 여러분이 즐기고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봐봐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 별표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문장 두 글자 적혀 있다고 문장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파일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program.java에다가 글자들을 적어서 뭔가를 열심히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뭐 F5라든가 컨트롤 F11이라든가 등등 눌러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중에 실행하는 도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동작을 수행할 건지를 세세하게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로 만들고 있는 자바 동네뿐만 아니라 파이썬 동네 내지는 뭐 C나 C++라고 발음하는 저런 동네도 비슷하게 .py 파일, .c 파일, .cpp 파일 같은 느낌으로 파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에다 글자들 적고 나중에 저장한 다음에 이걸로 프로그램 만들어줘와 같이 요청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파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동네마다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파일에다 내용 적어두면 그 다음에 어떤 단축키 같은 걸 누르면 이클립스 등등이 그 우리가 적어둔 글자들 그 내용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먼저 해줘요.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적은 .java 파일 내지는 파일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커다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고 여러분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누르면 자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을 해줍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콘솔 탭을 통해서 언제 실행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 출력했었는지 헬로월드 몇 번 출력했는지 스크롤 바로 왔다 갔다 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terminated가 붙어 있으면 그분은 이미 그 실행이 정밀하게는 이번 실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살아있고 어떤 친구는 죽어있나 같은 것들을 콘솔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포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일종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단축키를 눌렀어요. 자바 프로그램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콘솔 탭을 붙잡고 이제 본인 사연을 이렇게 막 열심히 출력한다거나 할 거잖아요. 그런 걸 스타트를 했고 아직은 터미네이티드가 되지 않은 그 시간 축, 그 시간, 그 영역 내지 그 시츄에이션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8글자로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의 프로그램 실행에 초점을 둔다. 게임 한 판 하는 거에 초점을 둔다라면 우리의 게임, 우리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실행 중, 달리 말하면 시작을 했고 아직 터미네이티드 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인 거예요. 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미 그 친구는 죽은 실행이 끝난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단계 중에 중간 단계, 시작했고 끝나지 않은 그 단계의 상태를 내지는 상황을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기서부터는 별표가 빠집니다.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눌러서 프로그램 돌릴 때의 보편적인 흐름은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그거를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프로그램 밖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랑 원래 프로그램 안에 담겨있던 데이터,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에 뭔가를 내보냅니다. 와 같이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보편적인 흐름 주로 그 데이터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얘가 필수는 아닙니다.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 바깥에서 아무 데이터도 획득하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그 헬로월드 연타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거 일종인 거예요. 미리 정해둔 것만 사용하는 미리 정해둔 데이터만 써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뭔가 열심히 입력을 받았어요. 뒤에서 뭔가 숫자 계산 다 끝내서 뭔가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외부로 출력하지 않는, 내보내지 않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바깥에는 파일이라든가 모니터, 키보드, 그다음에 뭐 우리 네이버 서버라든가 카카오 서버라든가 그런 걸 모두를 포괄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바깥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헬로월드 연타하는 프로그램,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친구도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상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항상 고정된 데이터만 사용한다. 따라서 언제 컨트롤 F12를 누르든 걔는 동등한 느낌으로 화면에 헬로월드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5명 친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동등한 느낌으로 콘솔 탭을 괴롭히면서 실행을 동등하게 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시간도 역시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밖에 있습니다. 시계가 밖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그래 재미로 아니면 연습용으로 공부용으로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한 그러니까 입력을 안 받는 친구 또는 내 눈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친구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굳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그래 입력 안 받는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헬로월드 연타하는 거 지난주에는 그래 재밌었잖아요. 이번 주도 재밌겠습니까? 이번 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고사 전주에도 걔는 2주차 때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구경해 본 다음부터는 재차 그 친구를 실행해 보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동등한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친구니까. 그래서 아까 전 봤던 그 3가지 흐름은 사실은 되게 에센셜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게 없는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걔를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걔를 굳이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 나를 월급을 줄까? 와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 받아온 다음에 새 거 만들고 내보낸다. 일종의 택배 같은 거죠.를 데이터 흐름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뭐 데이터 플로우라든가 막 그런 느낌으로 GPT한테 물어보면 이거 말고 다양한 예시들인데 결국 똑같은 소리 하는 예시들을 많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인데 잠깐만요. 지금 10시 18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럴싸한 내용 나오니까 여기서 쉽시다. 그러면 그게 낫겠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얘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데이터 쪽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받은 다음에 뭔가 오물오물한 다음에 결과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그 3가지 택배 작업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동네에서도 그 정도 서비스는 일단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구매해가지고 구독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와 같은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만드는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눈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조목조목 신경을 써가지고 자바 코드를 작성하게 되겠구나 봐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 데이터 쪽의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 얘기하는 걸로 이제 이어간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팩트를 하나를 짚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값들, 아까 얘기했던 뭐 숫자 3 더하기 5 결과 8이라든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라든가 심지어 스캐너 덩어리들조차도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일단 여러분 메모리 뭐 대충 그거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살 때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뭐 일단은 그 한가운데 있는 CPU라 부르는 친구가 얼마나 비싼 거냐. 뭐 그 노트북으로 치면 그 있잖아요. 뭐 i3냐, 5냐, 7이냐. 뭐 그런 걸로 가격 차이 뭐 10만 원씩 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뭐 16GB 달려 있냐, 32GB가 뭐 2개 꽂혀 있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뭐 SSD 그 C 드라이브 용량 얼마냐 또는 이제 그래픽 카드 그 있잖아요. 막 뭐 50, 60, 70, 80, 9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일단 그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런 메모리라고 봐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런 값들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점 자바 파일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메모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값 3, 인트 값 3 그 자체랑 나중에 그 값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점 자바 파일에 적어두는 글자 3은 살짝 구분을 해두면 좋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my age 저 같은 경우는 20으로 세팅해두고 스타트 했잖아요. 그렇게 내 프로그램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그램 본인의 나이 20살 이라는 값은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나중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내 프로그램이 그 20이라는 숫자 값을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게끔 키보드로 점 자바 파일에 자, 점 자바 파일은 어디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어딘가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 세팅해둔 그 폴더에 거기에 열어보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나중에 실행할 때 사용할 중요한 값을 항상 20이라는 중요한 값을 적절한 자리, myAge 자리에다 담아놓기 위해 우리는 이 02 글자를 방금 전에 점 자바 파일에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 프로그램의 나이 다른 거 적었다 하더라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sysout, 그러니까 println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콘솔 탭에다가 출력한 글자 3 역시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int 값 3이랑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3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숫자 3 메모리 위에 살짝 올라가 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콘솔 탭에 우리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파일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 자체가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요약하면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노트북 뚜껑을 따가지고 거기 있는 메모리라는 칩 자체를 현미경으로 구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컴퓨터는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 작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클립스 구경하고 이렇게 글자들 구경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값에 대한 글자 표현, 그 뭐 하얀색은 배경이요, 검은색은 글자다와 같은 표현일 뿐이지 그 값 자체는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 자바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자바 파일 역시나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SSD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계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 자바 파일에 우리가 적어둔 이전에 적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요 값이라는 건 아니라고 일단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클립스라는 친구도 자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걔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우리가 202 글자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202 글자가 숫자값 20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뭐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 프로그램이 어딘가 터진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분명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이상 없는데 나중에 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상태일 때 그러니까 내 게임을 켰을 때 이상한 숫자들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 갖고 결과적으로 뭔가 오작동한다라는 걸 느낄 때 여러분이 일단 여기를 살짝 짚어놓고 그 원인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이번 학기에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 얘기긴 한데 이 팩트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살짝 주입식 교육을 당해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실제로 켜는 목표는 보통 그런 표현에 있단 말이에요. 내 프로그램이 내 눈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는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둠으로써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 나중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에 담겨 있을 값들을 토대로 예를 들면 인트 변수 차 자리에 담겨 있을 값들을 토대로 원하는 표현을
내 눈에다 전달을 내 프로그램이 해줄 수 있게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적게 될 요소들을 꼽자면 이 정도가 있어요. 수식이랑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요 수식 일단 이 친구 정식 원어 명칭은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얘를 직역을 해서 표현식이라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 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express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얘가 표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그 택배 같은 것도 익스프레스 막 그러잖아요. 페덱스가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자, 근데 그래요. 익스프레스는 여러분 자주 안 쓰는 단어긴 한데 그 이모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그 카카오에서 무료로 뿌려준 이모티콘 중에 그 고라니 나오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절찬리에 지금 이용 중인데 아무튼 간에 이모티콘에서 이모트도 표현하다라는 뜻인데 걔는 이제 좀 더 서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기쁨, 슬픔, 화남, 매우 화남 같은 것들을 내가 저 사람한테 화났어 세 글자로 말하는 대신에 귀여운 캐릭터가 시뻘게 가지고 막 밥상 뒤집어 엎고 하는 거를 대신 보내주는 용도로 이모티콘, 이모트하기 위한 아이콘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모트는 그렇고 익스프레스도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얘는 그런 서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무미건조한 느낌의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의도, 의사, 내 머릿속엔 결정사항 같은 것들을 읊어낸다와 같은 느낌의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저 표현식 세 글자보다는 두 글자로 축약해서 수식으로 들고 다니는 편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요 익스프레션이라는 친구 내지는 수식 내지 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이미 창컴이라든가 등등 수업에서 파이썬 배울 때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또는 얘랑 비슷한 식 같은 거 수학 시간에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등식, 방정식, 비례식 막 그런 거. 그런 거랑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가져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파이썬에도 있었고 자바 동네에도 있고 C라든가 다른 동네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 의미는 수식은 계산, 영어로는 evaluat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결과 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일반적으로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강력한 명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의 역에 해당하는 것도 대체로 성립한다 말할 수 있어요. 뭔가가 계산의 역이 아니라 이죠. 얘는 뭔가가 계산의 대상이면 걔는 우리가 수식이다라고 바라봐도 크게 지장 없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3 더하기 5 덧셈식 수식의 일종인 거예요. 계산하면 8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말한 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java 파일은 메모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java 파일에 적은 글자 3은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컨트롤 F11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을 하면 숫자값 3, 인트값 3이 나오는 수식을 적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java 파일의 적절한 자리에 나중에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중에 계산했을 때 적절한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는 행위를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트탭에서 방금 전에 그 있잖아요. 나이 차이 얘기하는 거. 거기도 지금 여기저기에 적절한 수식이 적절한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에 콕콕 박혀 있는 걸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을 수식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요 숫자 가져와서 담고 나중에 뺄셈해서 담고 그거 다시 꺼내와서 덧셈해서 내보낸다와 같은 그 사이사이의 수식이 낑겨 들어가 있다는 걸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해두고 물론 우리 3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연산자들을 써서 작은 수식들을 조합해서 더 큰 수식, 더 내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애들 중에 특별히 요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의 경우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데이터 흐름상 좀 더 직접적인 의의를 갖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는 방금 봤던 차는 your age 마이너스 my age 같은 그런 것들 사이에 지금 는 연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뺄셈을 먼저 하고 는을 하겠죠. 그래서 뺄셈 결과를 담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은 역시나 좌항과 우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좌항 적을 때는 어디다가 담을 거냐를 정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차에다 담는다, your age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다음에 우항으로 지정한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내가 원하는 값을 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친구, 그러니까 는 연산자를 가운데 낀 수식, 예를 들면 더하기 집어넣었으면 덧셈식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친구의 정식 명칭, 예를 들면 x는 3 같은 친구들을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저 친구를 는 수식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얘가 엄청 자주 쓰이고, 여러분 지금 예시 코드에서, 우리 지금 같이 만든 코드에서 는이 한 군데라도 없으면 데이터 흐름상 차질이 발생한다라는 것, 택배 박스가 중간에 증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감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는 수식의 좌항을 적을 때는 보통 내가 지금 어떤 변수 자리에다가 담을 거냐와 같은 그 자리에 대한 이름을 적어서 구성합니다. UOH 자리에 담는다, 차 자리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이름 얘기를 여기서 이어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입니다.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 자,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파이썬 동네에서 예를 들면 봐봐요. 이 친구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3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저는 3라는 이름을 모르는데요와 같은 느낌으로, 보통 이거 오타를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오류잖아요. 그래서 얘를 파이썬 동네에서 네임 에러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저런 3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해놨다면 얘는 이제 3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name이라고 불러요. 어떤 동네에서는 저건 symbol이라는 되게 딱딱한 단어로 부르는 동네도 있고, identifier라는 식별자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이름 개념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자, 요 identifier는 여러분 그 ID 비밀번호 하잖아요. 그렇죠? ID 비밀번호 할 때 그 ID가 요거의 약자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아이디 그냥 이름 있잖아요. 네, 사이버 세계에서의. 아무튼 그렇고 자바 동네에서는 저걸 일단은 이름이 네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름이에요. 자,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 현실 세계에서의 이름, 일반적으로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제가 지금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되게 막 호흡곤란이 왔어요.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나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전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나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갔는데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저 사람 뼈까지 부러져 죽는 건 아닌가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PR 교육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얘기하잖아요. 누구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특정을 해가지고 스페시파이를 해가지고 거기 누구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지목당한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같이 뭔가 롤을 부여한다라든가 하기 위해서 여럿들 중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 우리는 그 CPR 교육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니까 별 수 없이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쓰러진다면 여러분 이름들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를 불러서 누구누구 친구 저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결석했으면 전 사망하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이름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이름도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적절한 선언, 영어로는 declaration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요거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죠. 요 선언의 선이 먼저 선자는 아니기는 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긴 한자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선언을 미리 우리가 적어둠으로써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정해두고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선언, 우리 방금 전에 4개의 선언이 있었잖아요. 각각 이름만 봐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대충 직관으로 지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이름들을 적절한 자리에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음으로써 데이터 흐름 담았다가 꺼내서 쓴다. 그 중간 다리로서 활용을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한다. 여기서의 사용은 그 이름을 수식으로써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는 수식 넘버는 3의 좌항 자리 부분 수식 넘버는 지금 어디다가 담을 거냐, 뭐 차에다 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넘버에다 담겠다를 의미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을 는 왼쪽에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이런 덧셈식이라든가 등등 했다가 적었을 때는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와서 쓰겠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 거가 담는 거를 의미한다라면 밑에 거는 읽는 거, 꺼내오는 거를 의미하는 느낌으로 저 이름을 써서 우리가 입출금을 비슷한 거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넘버는 3 한 직후에 넘버 더하기 5 한다면 아마 마지막에 담았던 3이 튀어나와서 결과적으로 인트가 8을 덧셈 결과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게 넘버라는 이름을 썼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이름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기 위해 미리 선언을 위에다가 적당히 적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쓰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이름 얘기는 약간 사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파이썬 동네의 이름 다루는 어떤 규칙, 자바 동네의 규칙, 다른 동네의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긴 한데 방금 전 우리 실습했던 현장학습 내용 따라오면서 뭐 납득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숫자 3개 필요하다. 이름 3개 도입해 놓고 적절한 타이밍에 새 이름 중에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골라가면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우리가 그럭저럭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문율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원점에 해당하는 걸 우항했다 돌아 뺄셈을 할 때. 그것도 지금은 my age 1인칭이잖아요. 내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y age가 5항이구나라고 그냥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름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었을 거고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실 속 이름처럼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여러 뜰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 하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점 자바 파일에 손가락 들이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적어가면서 선택을 한다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름들, 어떤 이름들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우리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클립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우리 목표대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미리 적어 두어야만 하도록, 안 그러면 막 빨간 줄 그냥 즉시 꺼버리도록 그렇게 강제를 해뒀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는 일단 선언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기는 한데 뭐 그렇긴 한데 파이썬 동네 뭐 그쪽은 그쪽 얘기고 일단 자바 동네는 좀 더 포멀하게 정갈하게 이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측면을 착실히 계획해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마치 회사에서 코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자기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게끔 문법이,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수식 얘기로 돌아와서 데이터 흐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식은 어디다가 내지는 뭐를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쓰인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수식 본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어떻게 역시나 곁들여서 쓰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이름을 는 왼쪽에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고 항상 가져오는 거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얼마든지 연산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면은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버 곱하기 넘버 하면은 이제 제곱하는 거고 그걸 다시 원래 자리에 담는 그런 느낌으로 이름이랑 다시 한번 연산자를 섞어서 더 큰 수식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줬다가 담을 거냐와 같은 느낌이 디테일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하 원칙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일단 생각해서 이 수식을 적어가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범주가 생각보다 브로드하다, 넓다라고
가져가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자, 그럼 이제 누가 넘버 자리에 값을 담냐라 물어보면 뭐 그건 당연히 컴퓨터가 하겠죠.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누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네 개가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육하 원칙에서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왜가 일단 남았죠. 왜 나는 지금 넘버에다 3을 담고 있는 거지? 되게 그거잖아요. 컴퓨터가 이런 생각하는 게 그 기술적인 특이점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왜 사람들이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에 계속 답변하고 있는 거지? 컴퓨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거는 영장류인 우리가 코드 적기 전에 난 왜 이 코드, 이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고민할 거니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왜는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언제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걸 살짝 다시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12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속도대로라면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번에도 그게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봐봐요. 1교시 막 그렇다 칩시다. 교시로 하면은 어떤 학교는 한 교시가 1시간 반이고 그러니까 90분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75분만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교시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예를 들면 9시에 스타트했다. 그런데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면 제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학교는 교시가 여러분 출석부 뽑아보면 아시겠지만 30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몇 교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등교하잖아요. 우리 1교시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8시일 거예요. 8시 수업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1세기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9시 수업이면 3교시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30분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15분 일찍 끝내는 게 정석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제가 20대 시절에는 여러분의 등록금을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정시에 끝냈습니다. 예를 들면 9시 수업이다. 12시에 끝냈어요. 다 들고 일어나죠. 그죠?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법학관에서 10학관 막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내 알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당시엔 그랬는데 다른 학교 어떤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짓 했더니 이게 막 강의평가에 올라오는 거예요. 오버타임 한다. 방금 전 거 잊어주세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거는 겁니다. 질 나쁜 선생이다 하면서. 그래서 대호각성을 해갖고 이번에는 좀 제가 끝 시간이라 좀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대충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갈게요. 일단은 정시 퇴근을 11시 45분으로 한다라고 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다라면 좀 더 일찍 끝내고 박수를 받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굳이 내가 이걸 왜 실행하냐, 왜 구매를 하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켜고 있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쪽에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프로그램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거는 코드 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행하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에서. 그 친구는 왜 실행하면 2번 출력하냐라 물어보면 우리가 코드를 그딴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복붙해갖고 2배 뻥튀기 해놨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뭐를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등등 적어두냐에 따라서 누구 중괄호 안에다 적어두냐 등등에 따라서 요 데이터에 대비되는 코드 쪽의 흐름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드를 아무 데나 적어놓는다고 동일하게 실행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내지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main이라는 친구, 여는 중괄호 바로 안쪽에다가 그 중괄호 사이에다가 sysout 해가지고 각각의 문장들을 적어뒀기 때문에 실행하면 바로 2번 출력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언제에 해당하는 얘기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대충 느낌 오죠? 나중에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치면 그 함수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add 호출하면 add 내용을 한번 실행한다. 그런 거 느낌. 그럴 때는 이제 문장을 누구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걔가 언제 실행될 거냐가 기본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뭐를 실행하고 그게 끝나면 다음에 뭐 실행하고와 같은 느낌의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이다 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보편적인 흐름, 택배 같은 거를 복붙해 왔어요. 바깥에서 가져와서 쪼물쪼물해서 새 거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설명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표현, 그 시점과 관련한 표현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 봐주시면 돼요. 이 목표대로 우리의 프로그램이 저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최종적인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우리는 요 세 줄, 요 세 가지 작업을 딱 우리가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코드 쪽 실행 흐름을,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뺄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한 값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출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항상 맨 위에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같은 느낌이 이 코드 흐름의 본질이다 봐주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구성하고 싶을 때 적게 될 요소들을 꼽자면 지금 자주 등장했던 그 문장 그 다음에 수식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 영어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친구 문이라고도 종종 축약을 해서 불러요. 그리고 얘도 아마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들 창컴 등등에서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업에서도 지난주에 나왔죠. while 문, 걔도 문장의 일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딴 거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자, 역시나 얘도 파이썬에도 있고 자바에도 있고 딴 데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의미가 천편일률적입니다. 공통돼요. 그래서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실행은 영어로 execut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도 되게 강력하게 결찰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실행의 대상이다. 그럼 그건 문장이다라고 여러분 그냥 넘겨짚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컨트롤 F11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별표 쳤을 때 우리가 살짝 얘기했던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실행은 한국말로 할 때는 얘를 똑같은 두 글자 실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단어는 좀 달라요. 문장을 실행한다는 execute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 돌린다라고도 보통 표현하는 걔는 run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약간 스케일 측면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의 문장은 언제 실행되냐 물어보면 궁극적으로 일단 컨트롤 F11을 눌러야 실행을 하든 말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해야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문장의 나열이 곧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두셔도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쪽은. 데이터 쪽은 딱 집어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 값 하나하나가 기본 단위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값을 담기 위한 변수가 기본 단위다라 말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코드 쪽은 확실하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드 흐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문장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 좀 더 복잡한 코드 흐름이 필요하다.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좀 더 많이 투입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 while문도 일종의 문장의 미안해요.
그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실행 흐름을 구상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자동 완성했었던 system.out.println 괄호 닫고 어쩌고 저쩌고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요 한 줄도. 그리고 요런 문장은 얘는 일단 while문은 아니잖아요. while로 스타트하지 않으니까. 얘도 문장이고 쟤에 대한 명칭은 정식 명칭을 수식문,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팩트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요 코드 쪽 관련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요 수식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식이에요. expression입니다. 일단은 우리 수식, 덧셈식 아까 전에 3 더하기 5 같은 거 우리 손으로 적었죠. UH 마이너스 마이너 H 할 때 등등. 수식도 키보드로 우리가 직접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도 마지막 세미콜론 찍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우리 손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둘 사이에는 일종의 대소관계 내지 포함관계 같은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수식은 반드시 각각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하나의 수식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되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while문 안에 수식문이 들어있고 그 안에 수식을 적어놨다 하면은 그 수식은 수식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while문에도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요 수식은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된다라는 건 이 문장이 다른 문장에 포함되는 그쪽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수식이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 수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봐봐요. 3 더하기 5 덧셈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놔두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수식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아마도 반드시 이 친구가 어떤 문장의 내용물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이하게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그냥 이 문장 실행한다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3 더하기 5 덧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과 8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실행을 하든 실행을 하지 않든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메모리 위에 새로운 값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이나 다른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 이걸 꺼지라고 합니다. 이걸 아마 오타 났겠지라고 지금 판단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봐봐요. 뭐 해볼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차는 3 더하기 5 같은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 수식을 좀 더 확장해서 적고 여기까지만 한다 여기까지 한다 그래도 여전히 빨간 줄인 거예요. 얘를 뭐 세미콜론을 붙이든 뭔가를 해가지고 문장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장 하나에 반드시 포함이 되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일종의 대소관계, 포함관계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규정돼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자 문장 실행의 대상이에요. 수식 계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은 언제 발생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은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을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수식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계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적을 100명 죽이면 레벨업을 하도록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레벨업 한다. 예를 들면 레벨은 레벨 플러스 1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 딱 적어놨어요. 근데 내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100명을 못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레벨은 레벨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은 0번 계산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장 안에 들어있는 수식은 일단 그 문장 실행을 스타트해야 계산하든 말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고 그 안에다 적어놓은 수식을 반드시 계산하는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건 또 별개 얘기인데 아무튼 기회 계산시키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코드 흐름을 적당히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장, 그 수식이 적혀 있는 문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벨업을 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100명 죽이지도 않았는데 레벨은 레벨 플러스 1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만 그 문장이 실행되게끔 아마도 여러분 지금 떠올릴 수 있는 if 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도 주변에 둘러싸서 코드 흐름을 조율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그 문장의 디테일을 지정하기 위해 미리 마련되어 있는 각각 문장별 적절한 자리에다가 수식을 적게 됩니다. while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while문 첫 줄 괄호 안에다가 수식 true를 적음으로써 우리는 그 true 참된 동안,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그런 느낌의 while문을 완성했다 말할 수 있어요. 이 while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그 while문 첫 줄에 내 목표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수식을 적는 거다 이겁니다. 파이썬이면 괄호를 안 치고 콜론을 쳤겠지만 자바는 그 수식을 괄호로 묶도록 돼 있다. 뭐 그 정도 디테일 차이 제외하면 똑같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식을 보통 이제 조건식,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로 부르는 편이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while문의 실행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while문을 실행한다. 조건식을 먼저 계산해요.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이 true 내지는 그에 준하는 값이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갑니다. 근데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다.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 파이썬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살짝 튀어나왔던 수식문도 문장이에요. 얘도 이제 언젠가는 실행이 될 거고 수식문의 실행은 그냥 그 세미콜론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한 번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문은 내가 원하는 수식 이 타이밍에 한번 계산했으면 좋겠네 와 같은 상황에서 적는 가장 단출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요 예시 코드에서 여기까지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무슨 문장인가 물어보면 얘는 지금 그 프린트도 파이썬으로 치면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식 하나 적어놓고 세미콜론 찍은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 실행하면 이 프린트 한번 호출하는 거예요. 프린트 내용물 한번 실행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얘는 수식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는 수식이 적혀있긴 하지만 아무튼 수식문입니다. 수식문 있고 수식문 있고 그다음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적혀있는 모든 문장은 다 수식문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각각의 수식을 한 번씩 계산하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식들은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의미하는 적절한 값을 적절한 자리에 담아놓고 다음 문장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착실하게 잘 마련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출력한다 내지는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와 같은 어떻게 그 디테일은 이 길다란 수식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찍으면 걔가 이제 어엿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코드 흐름의 근간을 의미하는 하나하나의 단위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식문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ile문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둠으로써 저 친구랑 그냥 한 번 실행하고 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언제 실행되냐? 계속 실행된다. while문 끝나지 않으니까 while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번 실행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동등한 문장 hello world 한번 출력하는 문장을 while문 안에다가 넣어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예를 들면 while문 위에다가 놔뒀다라면 걔는 딱 한 번만 실행됐겠죠. hello world 딱 한 번만 출력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요. 문장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한 적절한 문장들을 우리는 점 자바 파일 안에 적절한 곳에 적음으로써 그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코드 흐름은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느 프로그래밍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은 우리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을 합니다. 요걸 이제 좀 더 그럴싸하게 순차, 영어로 시퀀스, 시퀀셜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었던 while문 역시나 반복 흐름을 의도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적지 않았지만 자동 완성 당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요 if문이라는 친구도 존재하고 얘는 이제 분기 흐름을 도입하기 위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어쩔 땐 실행하고 어쩔 땐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 분기, 반복 이 세 가지 재료를 조합을 해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도를 짜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문장들 안 적절한 자리, 예를 들면 수식문, 수식 그 자체죠. 세미콜론 찍은 거죠. 걔 말고도 if문의 조건식, while문의 조건식을 우리 목표에 맞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코드 흐름이랑 연계되는 데이터 흐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뭔가 하모니 같은 조화로움을 여러분이 의도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는수식 엄청 중요한 거죠. 데이터 흐름상. 그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 구성하고 걔를 방금 봤던 느낌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적어두면 순차에 매지게 입각해서 항상 나이를 먼저 물어보고 항상 차를 구한 다음에 항상 가장 마지막에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흐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코드 흐름을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잘 적어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반대되는 방향 사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데이터 코드 첫 번째 시간 프로그래밍 문제 완전 기초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몇 시입니까? 기분 좋게 끝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데이터 코드 여러분 요거 파이썬 시간에 작성했었던 과제 코드 등등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여러분이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에 전반적인 구도라든가 의의라든가 얘가 왜 잘 동작하지와 같은 것들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흐름 일반적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왜 지금 켜고 있지 그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는 보통 데이터 흐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구도는 흐름 자체 기본적인 구도는 아까 얘기했던 그 택배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가져와서 새 거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 누르는 이유는 내 핸드폰에는 현재 없는 예를 들면 다른 친구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라든가를 내 핸드폰이 카카오 서버에 문 쾅쾅 두들겨 가지고 가져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 앱 켜면 이 친구 가장 먼저 하는 일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온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있으면 들고 오겠죠. 없으면 한숨만 쉬겠지만 아무튼 간에 있으면 이제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뒤에서 조합을 해요. 아 요렇게 요 친구 요건 여기 톡방이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도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 예를 들면 새로운 메시지가 몇 건이 왔냐 아니면 지금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읽었냐 읽지 않았냐 그 숫자 1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카카오톡 앱이 나 대신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난 기대를 하고 그 숫자 1 없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메시지 한 통, 세 통 왔으면 좋겠다를 기대하고 좀 더 정밀하게는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카카오톡이란 프로그램이 나한테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여러분은 그 앱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왜 굳이 하고 있냐 데이터 흐름에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식을 적어요. 수식을 적어서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갖고 담을 것이냐 등등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미리 계획해뒀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 선언을 적어서 우리가 도입해둔 이름들 중에 적절한 거 하나하나를 골라가면서 그 수식을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는 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일단 그 정도 해두면 될 것 같고 코드 흐름, 프로그램 실행 흐름 자체는 곧 코드 흐름입니다. 순차 분기 반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순차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봐주시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적절한 문장을 적절한 수식을 포함시켜 가면서 적절한 곳 어떤 중괄호 안에 넣어둘 거냐 어떤 문장 아래에다 이 문장을 배치를 할 거냐 등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이 곧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조명을 해봤지만 항상 서로 밀접하게 연계해 가면서 마치 그 파동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쭉 흘러간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거 배운다. 우리 이제 자바 동네니까 우리 막 그 클래스인가 뭔가 그런 것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이 두 친구는 늘 그래왔듯 창컴 시간에 그래왔듯 항상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저 두 가지 흐름을 둘 다 잘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꾸준히 담아가면서 키보드로 문장들 적어서 돈을 벌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쭉 나올 내용이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면 뭐 기분 좋게 점심을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해두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자 아무튼 요 정도 해두고 오늘은 갑시다.